굿모닝.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맞아. 아프. 면도하다가 살짝 포를 떴어요. 살짝 이렇게. 어제 초밥을 먹어서 그런가. 내 몸으로 그냥 초밥을 떴네.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제 또 한 주일이 또 시작이 되죠. 네. 어제 제가 이렇게 그 댓글을 읽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나훈아 그 콘서트를 보고 제가 느낀 점,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가정사도 형편없고 본처 냅두고 온갖 외도로 구설수에 찌든 인간을 존경하다니요. 요즘 뭐 뽕짝이 뜬다고는 하지만 제 눈에는 돈 벌어서 한탕하러 나온 노인네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아마 또 이런 댓글 중에 어떤 분은 또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 조선 사람들이란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또 우르르 또 떼거지로 또 좋아했다가 또 옛날에 그렇게 사연도 많고 뭐 이런 댓글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근데 저는 변함없이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나훈아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훈아 선생님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가수, 작사자, 작곡자이자 가수이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훈장 같은 거 줘도 무거워서 싫다. 부담 갖고 싶지 않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거였죠. 네.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나훈아 선생님이 그 노래를 보면 대부분이 나훈아 작사, 나훈아 작곡,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노래의 대부분은 정말 삶의 희노애락을, 그죠? 사랑과 이별과 슬픔과 뭐 이런 것을 그 노래한 곡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고향이라든가. 어쨌든 우리 그 삶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감성을 노래한 곡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냥 교과서적인 아주 매우 모범적인 그냥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말 잘 듣는 나훈아라면은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전 절대 불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으로 그 작사하고 작곡하고 시인이라든가 그다음 뭐 소설가라든가 심지어 뭐 미술가라든가 또는 뭐 음악인 기타 등등 이런 거 창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심지어는 뭐 건축가 이런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일반인들하고는 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예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체능, 예능, 미술, 음악 이런 미술 전람회 가고 그 다음에 음악, 연극 이런 거 보러 갔을 때 그거 왜 가요, 여러분? 미술 전람회 왜 가요? 그림 사러 갑니까? 왜 가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제목 까먹었습니다만은 30년 전에 프랑스의 그 파리에 가서 봤던 그 공연이 지금도 막 그냥 기억에 막 근데 그 예술인의 세계는 일반인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상상을 했지?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뇌의 구조를 가지고 저런 깜찍한 발상을 했지?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예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본래 그 미술의 기능이 그런 거죠. 저는 미술하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도 약간 똘끼가 있잖아요.
미술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좀 생뚱맞습니다. 어떤 획일화된 사고를 가진 게 아니라 아주 돌발적인 사고방식 같은 거가 조금 있어요. 미술하는 사람들은. 특히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참신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요, 미술하는 사람 가운데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훈아라고 하는 한 가수이자 작곡자, 작사자가 개인적인 삶이 막 정말 진흙탕처럼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자체를 존경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를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자체라기보다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서고 또 그런 그 끊임없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꿈틀꿈틀 발버둥치고 일어나고 슬픔과 이별을 또 겪고 또 일어나고 또 겪고 사랑하고 뭐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을 저는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역경을 견뎌내고 뭔가 그런 도전하고 뭔가 이런 게 없으면 그런 작품이 절대 안 나와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능인들한테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거를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영남 씨 같은 경우도요. 그분도 약간 똘끼 있잖아요. 예능인이에요, 예능인. 예능인은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화가가 정말 양복 입고 아주 너무나 머리도 2대8 공무원 머리, 미안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아니면 군인 머리, 군인은 다 일사불란하게 똑바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군인은 그렇게 해야지. 군인의 정신 자세는 혼자 튀면 안 되지. 뭐 전쟁 혼자 하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군인은 그래야 되죠. 예능인은 약간 똘끼가 있고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도 저는 용납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뭐 나훈아도 그렇고 조영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일반 정상 일반적이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옆에 사람한테 무슨 크게 민폐를 끼쳐. 여러분, 이혼하면은 민폐 끼친 건가요? 이혼한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쩌면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 인간이 만들어낸 굴레에 이렇게 꽉 그냥 이 속박이 돼서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훨씬 훌륭한 겁니까? 이혼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적어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이 아니고 지탄을 받아야 된다. 조강지처를 버렸다? 그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이 다 조강지처를 버리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근데 그걸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여자도 남자 버릴 수 있잖아요.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막 쭉 패가지고 이혼을 했다. 그건 범죄지. 그건 죄지, 그런 건. 그 다음에 했는데 남자가 위자료도 안 주고 그냥 여자를 뭐 정말 속된 말로 버렸다. 지탄받아야만.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또 자기 자신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비도 안 주고 자기 혼자만 또 딴 여자하고 살면서 띵까띵까. 그런 사람은 그건 범죄죠.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법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가수들도 많은 가수들 보면은 좀 개인사가 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하냐면은 그 직업의 세계가 그런 인간의 감성을 노래하고 희노애락을 노래하고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그런 직업의 특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여자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여자만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연예인들의 속성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에서 와이프가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이렇게 일반 나의 팬들이 있다. 그러면 연예인들의 속성은요. 내 와이프는 집에서 사랑하는 여자고 이 팬들은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이 사람들도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이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굿모닝 팝스에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편지를 읽잖아요. 어떤 느낌이냐. 저도 약간 그런 DNA가 있나 봐. 어떤 여성 청취자가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몰입이 됩니다.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편지를 읽으면서 그 여자의 남자인 것처럼 몰입이 된다고요. 이 편지가. 그게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그게 정상적인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걸 또 바라자.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그걸 사랑의 액션으로 하는 건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BTS가 다른 그 아이돌 그룹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하게 차별적으로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다른 그 걸그룹이나 뭐 이런 그 K-팝 그룹들은 기획사가 만들어낸 작품이죠. 기획사가 어떤 그 공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획사의 계획표대로 선수들을 뽑아서, 가수들을 뽑아서, 그리고 요 원고에 맞게, 이 레퍼토리에 맞게, 이 기획물에 맞게 기획사의 의도대로 그들이 연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K-팝 그룹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빠져도 그 그룹에 한 사람이 빠져도 또 비슷한 사람 하나 꼽아 넣으면 돼.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K-팝 그룹들은 K-팝 그룹 그 가수 그 자체 한 명 한 명의 그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그룹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획사의 의도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반면에 이 그 기획자가 정말 뛰어난 기획자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BTS 자신들의 삶을 노래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BTS 멤버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각 희노애락을 갖고 젊은 시절에 우울했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고 그런 가정사도 갖고 있고 이런 사연이 있고 재주가 있는 애들 한 명 한 명을 모아서 최대한 자기 이야기를 노래하게끔 했다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가수가 되고 훌륭한 배우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아무리 어떤 작사 작곡자가 그런 그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곡을 줘도 자기가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노래를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절대 소화를. 왜냐면 자기가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고서 부르는 그 감수성을 연기력이 절대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연기력이 그 진실한 그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 이별의 아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뭐 아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려고 하는 정말 훌륭한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가 부르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진하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세상 만사가 다 마찬가지죠. 많은 경험을 하고 엎어지고 일어서고 엎어지고 일어서고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삶을 멋있게 산 사람이다. 훌륭하게 산 사람이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온몸이 상처투성이거든요. 상처투성입니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겁이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도전하고 일어서면 또 엎어지면 일어서고 엎어지면 일어서고 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비록 키는 작지만. 그러니까 자꾸 다쳐.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다쳐. 그래서 또 일어서. 겁이 없어. 겁이 없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매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가장 큰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오성식이가 제가 지금 하는 많은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책에서 본 얘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인 양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한다. 그럼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산전수전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말에 힘이 없다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요.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기 그 롯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 잠실 롯데 그 석촌호수를 이렇게 한번 쭉 거닐어 봤는데요. 올림픽 공원 옆에.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막 100층이 넘어가는 롯데 빌딩이 있잖아요. 참 신교코라고 하는 참 거물이죠. 94세, 95세 돌아가셨나?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죠. 한 젊은이가 맨손으로 태어나갖고, 이런 정말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그 자기의 건물을 하나 딱 남기고, 그리고 롯데그룹이 우리나라의 그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뭐 롯데월드도 만들어가지고 뭐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 꿈도 주고. 근데 이제 한 개인의 삶을 보면 결혼은 아니라 사실혼까지 하면 4번이죠, 4번. 근데요, 그게 자랑스럽다, 그거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크게 이렇게 비난할 것까지도 없다. 왜냐면 그건 개인사고, 그리고 개인사고, 예를 들어서 그 맨 마지막에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한 40살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서미경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그 신교코라는 분하고 40살 많은 분하고 그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뭐 결혼이죠, 실제로. 있을 때 미성년자였을 때 무슨 꼬임에 넘어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인이 된 사람이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서미경 씨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성인이 판단한 걸 왜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판단할 문제지.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이 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40살 많은 남자하고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름 굉장히 풍요롭게 자기의 그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지요. 그죠? 그건 분명히 맞죠. 분명히 하나는 동갑내기하고 사랑, 정말 열렬한 그런 거는 잃었겠죠. 하지만 그 또 다른 하나를 얻었잖아요. 공주처럼 왕비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겠죠. 본인 딸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도 비록 나는 아닐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택한 그런 삶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택한 삶이죠.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건 삶의 다양한 형태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서미경 씨가 그러면 그 전에 와이프들은 다 뭐냐? 또 똑같은 논리지만 그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혼한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는 논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저는 개인사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개인사에는 별 관심 없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냥 안전하고
그냥 남의 모범이 되고 그냥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는 조용하게 그냥 책상에서 공부만 해갖고 시험 봐갖고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싫습니다. 예. 본래 크게 되는 인물들은요, 뭐 꼼지락꼼지락하고 뭐 또 이렇게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뻘짓을 하잖아요. 사업가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뭔가 뻘짓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결국 또 큰 거를 이루는 겁니다. 큰 거를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질도 안 당하고 그게 나는 꼭 좋은 거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이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다.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다음에 얘기하자. 너무 시간이 많이 됐다. 여러분, 어쨌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훈아 씨는, 저는 적어도 우리 나훈아 선생님은 충분히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본인을 불태워서 그때 뭐 희생했다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열정적으로 본인을 불태워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와 나훈아의 관계는, 나훈아는 저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에요. 끝.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준 거 없어. 끝. 그럼 됐지 뭐. 피카소의 인생이 어찌 되었던 그건 난 관심 밖이야. 그거는 개인의 삶이고, 나에게 멋진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감동을 줬어. 그럼 나에겐 좋은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너무나 개인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삶일 뿐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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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남았는데 가위바위보 많이 이기면 기분이 좋죠? 자,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